안나가 전경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본 광경은 사람들이 아주 높은 황금색 탑을 건설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탑은 신을 위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 형태는 피라미드와 유사한데 더 좁고 더 높습니다. 타일과 같은 황금 평판이 외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황금 평판의 넓이와 폭이 대략 10에서 12인치 정도 되고 아주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금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이집트 혹은 바빌로니아인처럼 하얀 투닉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사각 황금판을 부착시킬 수 있는 비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질문: 신을 위해 만드는 탑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안나: 그 황금 존재들은 다른 곳에서 왔는데 기존에 있었던 이들은 그때까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들은 탑을 지어야 한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나: 신들이 그들과의 소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도구가 그 탑입니다. 질문: 누가 그들에게 신들을 위해 그것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안나: 사제들 혹은 누군가가 직접적인 접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안을 가지고 있는 황금 존재들이 그 사람들에게 건축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짧은 황금 가운을 입고 황금 벨트를 메고 황금 샌들을 신은 젊은 남성으로 머리는 은색 띠를 두르고 있는 머리칼은 어두운 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에 커다란 황금 날개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개가 달려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도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짙은 푸른 보석이 박혀있는 황금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 황금 벨트에도 보석 같은 것이 박혀있는데 어떤 장치를 제어하는 버튼 같아 보입니다. 헬멧 같은 것도 썼는데 장식이 아니라 전송의 기능을 가진 장치입니다. 저는 그들이 황금판을 붙이는 쪽 반대편의 건물에 아주 높은 위치에 튀어나와 있는 테라스에 서 있습니다. 주위의 전경은 확 트여 있으며 저는 그들을 관찰하면서 그 진척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황금조각, 황금판들은 정확히 제자리에 순서대로 놓여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일들을 확실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은 일종의 에너지 생성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땅에서 건물로 올라와 꼭대기에서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에너지는 원으로 돌면서 건물 안에서 나선형으로 올라가 곧 생기게 될 첨탑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각 황금판은 활성화되어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흐름을 잘 흐르게 하고 이동시키고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질문: 당신은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주는 다른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나: 그들은 여기에서 잠시 동안 머물 예정인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가르침을 위해 지식이 전파되는 것을 돕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 좀 더 오래 머물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러한 도움을 요청했으며 간단한 기술이지만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당신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수집하고 보고하고 있고요? 네. 그들은 왜 그러한 커다란 에너지 교류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까? 안나: 우리가 떠날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남을 텐데 그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그것을 통해 전송해서 우리와 계속 교신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당신이 전송하는 그 진척 상황에 대한 리포트는 당신의 고향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안나: 위로 어딘가로 가는데 어떤 행성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머리 위 어딘가로 올라갑니다.
질문. 당신의 고향이 아니란 말이군요. 안나. 그 일은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고향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질문. 남게 될 이들 중에는 당신도 포함됩니까? 안나.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찰하는 일만 합니다. 질문. 그 공사가 완료되면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안나. 저는 떠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같은 장소에서요? 안나. 아니, 다른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룹으로 이동하며 우리 중 아주 키가 큰 이들이 그곳의 거주인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기술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가르쳐주고 안내해 줍니다. 그들은 그곳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가르치는데 여러 다른 세상들은 각자의 다른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세상은 더 많은 복잡성, 더 발전된 기술, 더 많은 균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문. 당신들이 왔을 때 그곳에 진화된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안나. 그들은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히 여깁니다. 가르침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좀 더 진화된 이들에게는 다른 세상, 과학, 영의 불멸성, 언어, 정신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러한 가르침의 혜택을 받은 이들은 다른 평범한 이들을 돕게 됩니다. 그곳에 간 우리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신처럼 여겨집니다. 질문. 진화된 이들도 당신들을 신으로 여깁니까? 안나.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진화된 이들과 먼저 접촉하고 우리가 갈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평범한 이들에게 곧 방문하게 될 존재들이 신들이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이 그곳에서의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당신들이 가는 모든 곳에 그러한 통신장치를 건설해야 합니까? 안나.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세상에는 에너지들이 좀 더 맑기 때문에 우리와 서로 교신할 수 있는 에너지 볼텍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 남아서 계속 돕기로 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나. 잠시 동안만 더 머무르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심어 그들의 후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성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대 역사에서 신과 곰의 후손이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가들이 곰은 실제 곰이 아니라 곰을 숭상한 부족이라고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다른 나라의 고대 역사에도 나옵니다. 질문.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그 후예들은 그 통신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까? 안나. 그 혼혈이 된 후손들은 특정 나이에 이르면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 나이에 이르면 촉발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습니다. 질문. 저는 그 장치가 자동으로 설정된다면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나.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동은 오직 에너지가 순수한 상태로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추가적으로 순수한 에너지를 주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에너지가 순수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나. 신호는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왜곡되고 약해집니다. 그 에너지의 순수성을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장소들이 있기도 한데 장치 작동의 중요한 점은 왜곡 없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이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는 장소에 우리들 중 누군가가 남아서 그러한 체계가 확고히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질문. 당신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 관찰한 정보를 전송, 보고하는 것입니까? 안나. 네.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가치 있게 다루는지 혹은 왜곡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세상들에 있는 여러 형태를 가진 생명들에 대한 일종의 연구, 조사, 실험입니다. 질문. 그러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존재가 떠나게 되면 교신 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안나. 한동안은 그 행성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작동할 수 있는데 신호를 왜곡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의 뒤틀어진 에너지로 그 지점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장소는 신성한 곳이라는 걸 그 사람들의 마음에 프로그램 시켜놓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신성함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신호가 정확히 전송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면 신성한 에너지도 영향을 받아 시간이 흐르면서 전송되는 정보 에너지도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송이 너무 약해졌을 때는 다른 이들이 다시 와서 다른 장소에 이전과 동일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의 장치는 어떻게 합니까? 안나. 그대로 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에너지의 생명이 사라져 그 구조물의 외양도 달라집니다. 황금은 분해되고 폐건물이 되면서 남게 되는 건 돌들 뿐입니다. 피부가 사라진 뼈대처럼 보이는 자리에는 기념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가 본다면 그 건물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군요. 안나. 네, 원래의 형태가 어땠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피라미드나 다른 고대의 신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피라미드에도 한때는 황금 갓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변했을 때 그것들은 단지 돌 기념비로 바뀌어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게 된 것일까요? 질문. 그곳이 당신의 고향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안나. 저 너머 별, 황금으로 된 세상에서 왔습니다. 황금 세상, 많은 태양이 있는 곳인데 우리 세상에는 5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질문. 가단 복사량의 문제는 없습니까? 안나. 우리는 물질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태양들은 플라즈마 같으며 방사되는 빛에는 지식,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태양들은 열이 아닌 빛으로 된 지식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아주 밝습니다. 질문. 그곳에서는 물질적 육체가 필요하지 않는 거군요. 안나. 네, 필요 없지만 원한다면 어떠한 형태도 지닐 수 있습니다. 질문. 평상시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안나. 해파리처럼 보이는 에너지 장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류할 때는 해파리의 촉수처럼 보이는 것들에서 반짝이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생각만으로도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형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형태를 바꾸면서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태양의 빛에서 얻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시도해 봅니다.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놀라운 자연과의 교류로 항상 모든 것이 변하고 움직이는 경이로운 세상입니다. 질문. 그곳의 전체적인 지형은 어떠합니까? 안나. 산처럼 보이는 것들에 의해 높낮이의 기복이 나 있는데 그것들은 파장의 물결에 따라 움직입니다. 솟아올랐다 떨어지며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질문. 나무나 풀들도 있습니까? 안나. 없지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된 것들도 계속 변하고 움직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질문. 당신이 임무를 위해 떠날 때면 누군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까? 안나. 네, 우리는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에 지원하고 태양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받아 그곳에 가져갑니다. 질문. 다른 세상으로 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갑니까? 안나. 생각을 통해서요. 질문.
다른 탈 것이나 혹은 함성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나, 우리가 가는 세상의 에너지가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킬 만큼 파장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탈 것이 없어도 바로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왜곡되어 있다면 그 왜곡을 상쇄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맑게 유지시켜주는 함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구는 우리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그곳에 가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질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질까요? 안나,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섞여 대기가 아주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그 세상의 진화 정도에 따라 더 깨끗한 대기가 있기도 하고요. 질문, 가기 전에 그런 조건에 대한 주의를 받습니까? 안나, 대부분의 경우에요. 그러나 완전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갔을 때는 예상 밖의 상황에 놀라기도 합니다. 질문, 그러면 당신이 앞서 말한 장소로 왔을 때는 물질적 육체를 창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나,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플라즈마 형태라면 그들은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받아들여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기 위해 그들과 비슷한 생명의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안나, 그런데도 날개는 그대로 유지했군요. 안나, 저는 제 날개를 좋아합니다. 우리들 중 소수만 갖고 있는데 그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성과 그곳의 사람들의 파장의 굴절을 해석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인공위성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 해석하고 전송합니다. 질문, 그래서 당신은 그와 같은 몸을 선택한 것이군요. 그 육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요. 안나, 네, 저는 다른 이들과 많이 접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저를 멀리서 봤을 때는 새로 생각할 겁니다. 가까이서 본다고 해도 저는 높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새로 알겠지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당신은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다시 떠납니까? 안나, 탑이 완성되고 그 기술이 잘 전달되어 자리 잡은 것이 확인되면 저의 일은 완수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먼저 떠납니다. 저는 그녀의 일이 완수되어 어딘가로 떠나는 순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형태를 바꿉니까? 아니면 유지합니까? 안나,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를 벗어 떨어뜨립니다. 몸은 벗고 입을 수 있는 의상과 같습니다. 질문, 탈 것이 필요합니까? 안나, 이 세상의 대기 파장 때문에 이미 작은 함선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형태를 분해해 그 함선으로 스스로 전송시킵니다. 질문, 혼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도 있습니까? 안나, 다른 이들과 함께 갑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군요. 그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안나, 제가 다시 함선으로 돌아가서 다른 이들이 보고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질문, 그들은 태양이 5개 있는 당신의 고향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안나, 저희 팀이 아닌 다른 이들이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위에 보고하는 이들이 있으며 그리고 나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질문,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안나, 지구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 들립니다. 질문,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나, 여기서 아주 멀리에 우주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질문, 이전에 가본 적 있습니까? 안나, 아주 오래전에요. 교육하고 가르치고 회복시키려고 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머무른 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때 지구는 생명의 형태를 막
잉태하려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형태들이 실험 중에 있었으며 우리는 그곳의 자연을 구상하고 아주 초기 형태의 식물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질문. 무엇이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안나. 황폐한 지대에 녹색 식물을 깔아서 생명의 형태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대양으로 덮인 곳은 너무 뜨거웠고 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대들은 식혀져서 대기에서 응결되어 형태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층이 형성되어야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당신에게는 물도 있어야 하겠군요. 안나. 네, 구름도요. 구름의 생성 조건은 우리가 가기 이전에 이미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라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아주 많은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들과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에 대한 경험들을 가진 서로 다른 문명권, 다른 세상들에서 온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노력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함께 했던 것입니다.